입장 고려 중이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자신이 진짜 민주당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가가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부천시을 지역 위원들, 기초위원, 광역위원 모두와 함께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그분들은 무수석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해도 의견들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솔직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이라는 모임 풀어서 뒷담 탈당 논의하신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거랑 관련되신 거예요? 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한꺼번에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에 대한 애착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당 고려하는 의원님들의 대충 몇 분 정도? 지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몇 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 지켜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에 인터뷰에서 5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거이 있을까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탈당기를 내시면 네, 오늘 오후쯤 탈당계가 낼 것 같습니다. 혹시 창당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는 건지? 창당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그룹 형태로 우리 모임의 이름을 표방하면서 하든지 아니면은 새미래연합하고 하든지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미래로 가시는 걸 고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논의가 아직 충족이 못 됐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제 박영순 의원은 이 시도 당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갔고요.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결정을 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일 다르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나경 대표님이랑 연락을 좀 하셨는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셨나요?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다려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가거나 아니면 무슨 연대를 하시거나 이렇게 여러 사안이 있는데 뭐 어떤 결정을 하시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과 협력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탈당을 하거나 또는 어떤 형식의 이 형태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논의를 오늘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원내대표가 어제 탈당 만류했는데 좀 어떤 얘기 나눴나요? 뭐 제대로 대화를 못했습니다.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그 변화를 민주당에서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서 의원님께서는 탈당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로서는 탈당을 안 하면은 경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선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30% 제가 받은 이 표수의 30%를 감산하고는 어떤 후보가 와도 제가 그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경선을 않고 민주당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출마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고 과거에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총선에 출마해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출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변화를 위해서 불출마의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다. 불출마를 하게 되면 그냥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불의를 보고 받아들이는 결과라서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그건 불의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와 싸워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제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과 이재명 대표 심판론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셀 거라고 보십니까? 둘 다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둘 다 외쳐야 한다 생각하고 대선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이유는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다. 이 결론 때문에 죽자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실입니다. 양심껏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국민 일반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솟구쳐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그에 못지않게 센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앞장서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현장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따라서 지금 어디가 더 낫고 어디가 덜 나쁘다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제가 무소속이냐 아니면 새미래연합이냐 이걸 갈등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무소속을 더 권유했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합니다. 거기까지 논의는 못했습니다. 뭐 어떤 뭐 이유를 들면서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있죠. 견해가 조금씩 다 다른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움에 대해서 어떤 거를 보장해 주시거나 어떤 권한을 주신다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뭘 하든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 수요를 해도 좋아요. 위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이 때가 되면 다 합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의총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사퇴하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대선 치고 난 뒤에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대중 대통령 역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사퇴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정치를 길게 봐야 된다. 그 주장까지도 이재명 대표 앞에서 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개항에 출마하고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당을 끌고 가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공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로 민주당을 살리고 그나마 당신이 나아지려면은 대표직 내려놓고 그리고 총선 불출마하고 이런 사태를 끌고 온 책임 있는 당직자들, 사무총장, 부총장 함께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충족으로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것지가 아니에요. 마지막이라고 한 거는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제가 탈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볼 때 그게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면은 이재명 대표가 갈 길이 어디겠습니까? 탈당한다는 거는 그러면 사퇴 요구가 더 이상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밖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내에서 이를테면 동지로서 하는 마지막 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나 친이재명계 의원들한테 탈당을 만류한다거나 그런 연락을 받은 시각을 있으세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후보로 출마할지 새로미래에 합류할지 결정하는 마지막 시간이나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조만간에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불공정한 공천이나 당 운영을 하고 그 자신의 방탄 때문이죠. 잘못된 판단인데 오판이에요. 전형적으로. 그리고 성정 자체가 자기 자신 외에는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걸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3선 이상 의원들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 위에 누구도 두지 않고 위에 있는 선배들과 상의할 생각 전혀 없는 스타일. 이게 전형적인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40년 이상 민주당에서 몸 담으셨다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탈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정치를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혼자 하는 독선에 가득 찬 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어요. 시장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는 동안에 자신의 스타일이 굳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시하는 스타일. 상위에서 타협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시장도 그러고 아마 지사하면서도 그런 스타일이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탓에 그게 정치 현장에서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내가 조금 물러나고 상대방 양보를 얻어내고 이게 정치의 기본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하면 다 따라와야 되고 그게 선이고 그게 정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선에 아주 가득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연산군 같은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좀 과한 표현이 아니라 뭐 과하다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역사적 사례에서 보면 그런 형태가 가장 리얼하게 전달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정 내기까지 당 원로분이나 군대분이 선배들이라는 걸 궁금하시죠? 논의했습니다. 다들 분노하고 있어요. 신경을 좀 밝혀주시면. 뭐 심경에 뭐 울고 싶은 심정이죠. 혼자 있으면 콩콩 울고 싶은데 근데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연이 일어나서 잘못된 것과 싸워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예, 더 이상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뚫고 민주당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5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세요? 차근차근 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화 무쌍합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